이제 유방암의 원인 유전자 중에 브라카 유전자라고 있죠. 네. BRCA 1번, 2번 두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예. 이제 이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여성들이 난소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돼 그쵸. 있어요. 네. 그래서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을 하는 것을 권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들 제가 많이 보내드리고 많이 네. 보고 계시잖아요. 네. 어떠신가요? 경험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우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제 잘 그렇죠. 설명하면 네. 근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자기 친척이 난소암으로 고생한 것을 맞아요. 봤으니까 네. 너무나 그 적극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사실 유방암하고 달리 난소암은 좀 치료 성적도 좋지 않고 맞습니다. 고생하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좀 동의하시는데 네. 아무래도 그냥 수술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걱정돼서 그럼요. 계속 미루시는 네. 분들도 계시죠. 네. 보통 이제 예방적인 난소 난관 절제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100%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네. 왜 100% 예방이 안 되는 건가요? 아. 저도 말로만 뭐 복막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난소와 난관 그리고 복막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부학적인 관계. 네. 네. 그게 인제 발생학. 예, 발생할 때 인제 발생학이죠. 같은 곳에서 인제 나왔는데요. 예. 우리 골반, 우리 복강은 네. 어떻게 보면 큰 네.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. 복벽이. 네. 골반 복벽이. 예. 그래서 그 난소와 나팔관에서 난소암이 안 생기더라도 그 유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복막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. 물론 네. 나팔관과 난소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많이 떨어졌지만 위험은 많이 예, 떨어지는 예, 거죠. 그래서 예. 그래도 혹시 복막에서도 난소가 암이 생길 수 그때는 난소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예. 복막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피 검사를 하게 예.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네. 복막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. 예, 예. 복막에서 생길 수 있는 암에 대한 모니터링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. 사실 복막암은 뭐 굉장히 드물죠. 드물기도 하지만 이 검사로서 네. 진단하기는 너무 불가능하죠. 어렵죠. 너무 네. 초기에 진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그렇죠. 되겠죠. 예. 예. 그럼 난관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 그러는데 난관과 나팔관은 왜 제거를 하는지. 예. 저희가 인제 난소암이 난소에서 생긴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요. 이게 시작이 나팔관에서 시작된다는 게 이건 또 지금의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럼 그러니까 난소암이 아니고 나팔관암인 거네요? 그러니까 나팔관에서 그 암세포가 시작이 네. 돼서 난소 쪽에서 인제 암이 생기는 걸로 지금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예. 그래서 난소암을 그 리스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술할 때는 당연히 나팔관까지 제거를 하는데요. 요즘 예를 들면 작은 근종 수술을 하거나 그랬을 때 임신 더 이상 안 할 생각이면 난소는 어차피 호르몬이 있어야 돼서 그렇죠. 필요하니까 나팔관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나팔관만 예, 딱? 나팔관만. 어려운 수술은 아닌가요? 아주 쉬운 수술이고요. 그래요? 예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제 제왕절개 하고 나서 엄마들이 이제 더 이상 애기 안 나니까 저기 나팔관 묶어 주세요. 그렇죠. 옛날에 예. 묶는 수술을 했죠. 그래서 제가 많이 묶어 드렸는데 예.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예. 잘 설명드려서 어차피 피임할 목적이니까 난소는 놔두고 나팔관만 제거해 드렸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나팔관만 제왕절개하는 환자들한테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?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냥 부인과적인 뭐 근종이나 이런 다른 걸로 수술을 했을 때도 나팔관만 제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나팔관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팔관이 없어지면 임신 피임하는 효과가 네. 있고 첫 번째, 네. 두 번째 이제 난소암의 위험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네.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. 최근에는 네. 그러니까 개복을 한다든지 혹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뭐 가능하다면 나팔관을 정도 제거하는 거를 네. 많이 하고 있다. 네. 사실 옛날에 맹장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도 그 제왕절개 수술하면 무조건 맹장을 떼는 경우가 많나요? 저는 안 떼었습니다. 그게 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? 예. 예. 어쨌든
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맹장을 띄워버리시면 또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. 네, 어쨌든 유방암과 난소암이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예방적인 수술, 브라카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여성들은 보통 이제 40세 언저리에서 아이를 다 출산하셨다면 예방적인 난소 난관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. 순희 씨 전에 튜브 콩닥님이 질문 말씀 주셨는데 부부 관계도 좋아지게 해주시네요라고 답글 주셨고 아마 튜브 콩닥님의 브라카 언니가 브라카 2 보인자시고 본인은 또 아니신가 봐요. 근데 유방암만 걸리셨다고 난소 절제 안 해도 된다고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언니는 브라카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유방암에 걸리셨고 동생분은 브라카 유전자와 무관한 유방암에 걸리신 거죠.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난소 절제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.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굳이 그렇죠. 현재 상황에서 난소 그렇죠. 절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음.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왜냐하면 뭐 브라카 유전자에 이상이 없다면 난소암의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저는 유전자 검사가 단순히 브라카 유전자 검사만 했다면 다른 종류의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브라카 유전자 내에서도 MLPA라는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될 수 있는 큰 유전자의 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의 변이도 추가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순희 씨가 질문 주셨는데 혹시 요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제가 거요? 읽어드릴까요? 네. 네, 2022년도에 유방암 2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, 그다음에 페마라를 복용하고 계시대요. 근데 2달 전에 난소 쪽이 찌릿찌릿. 이게 난소가 찌릿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신가 봐요. 며칠 후에는 생리하듯이 무언가 쏟아져 나왔다. 찐득찐득한 액체가 나왔는데 폐경인데 다시 생리하는 건 아니겠죠. 58세라고 하시네요. 폐경이 되셨던 분인가 그렇죠. 봐요. 예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는데요. 네. 예. 이거는 뭐 생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기는 예, 어렵겠죠. 보통 생리가 아닌데 출혈 있는 걸 우리가 부정출혈이라고 하고요. 예. 폐경 후 부정출혈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이 높기 네, 때문에 네.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